이슈 딥다이브 시장의 중심 이슈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화요일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진환 전문가,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손여로 팀장입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저희 주제 두 가지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부진한 코스닥, 도대체 왜? 네, 코스피는 2년 5개월 만에 최고치로 2810선까지 도달을 했다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 다시 한번 2800선 위에서 마감이 됐고 오늘은 다시 이 선에 대한 또 부담감을 드러내면서 하락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또 추세가 완전히 좀 반대라고 볼 수 있겠죠. 3월의 고점을 922포인트 찍고 나서 그리고 지난 한 두세 달 동안 주가는 하락세를 좀 띠면서 그래도 하방에 대한 지지력 보여주는 것이 830선 내외 이선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835포인트 선, 오늘 아래꼬를 단 긴 음봉을 기록하고 있는 코스닥 지수의 모습입니다. 1.4%의 하락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 양대 시장의 대형주의 움직임도 좀 연관이 있을 수 있겠고요. 오늘 두 분의 진단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진한 코스닥 왜 이런 걸까요? 먼저 손 팀장님 의견 주시죠. 네, 전문가님께 먼저 여쭤보실 줄 알았는데 저한테 허를 찌르는 항상 순서의 변화가 있습니다. 이 시장의 지수만 보면은 앵커님 말씀이 맞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코스피 지수에 투자했다, 코스닥 지수에 투자했다라고 하면은 바닥 대비해서 코스피가 위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코스피를 투자하신 분들 수익을 많이 본 게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보통 개별 종목을 매매를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코스피에다가 상응할 수 있는 섹터는 반도체 대형주, 그 다음에 완성차, 그 다음에 전력설비, 전선 이렇게 대응할 수가 있고, 코스닥에 배치할 수 있는 거는 반도체 부품, 그 다음에 2차전지 부품, 2차전지 기업들, 그 다음에 자동차 부품, 그 다음에 화장품, 미용, 의료기기 그랬습니다. 일단은 주제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지금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정말 개별 종목 섹터에서 대장만 빡빡 꼽아서 매매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안 계신다라고 하면은 코스피가 더 양호한 성적을 내놓는 게 맞지만, 그래도 만약에 우리 이슈 딥다이브를 더 많이 시청해 주신 애청자분들께서는 지금은 침울하시더라도 계좌를 올해 상반기 열어봤을 때는 괜찮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 다음에 오늘 뉴욕 시장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코스닥이 왜 오늘 더 약한지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뉴욕 시장도 사실 낙폭을 기록을 했다가 이 낙폭을 기록한 이유는 트럼프 대선 후보가 지지율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분의 변칙적인 행동 때문에 우리가 포트폴리오 다변화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건 맞아요. 근데 다행히도 이제 정규장 막판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위주로 낙폭을 많이 만회하는 모습들, 그 다음에 이제 그 상태로 이제 국내 시장이 개장이 됐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순 매수가 확인되고 있는데, 이 외국인은 전기전자는 금융만 삽니다. 다른 섹터들은 대부분 조금 줄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코스닥은 저는 줄인다고 볼 거예요. 저는 줄인다고 볼 건데, 그렇게 안 보시는 분들 제가 설득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보면 코스닥이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코스닥의 순매도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고르게 매도가 나오는 게 아니고 일부에서 조금 많이 나옵니다. 일부가 제조랑 제약이에요. 그러면 이 업종별 구성 종목으로 갑니다. 그럼 제조랑 제약을 눌러보면은 누가 시장을 누르고 있는지 알 수 있겠죠. 제조를 가보니까 삼천당 제약이랑 동진세미캠, 이오테크닉스, 다른 종목들인데 오히려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낙폭이 더 커요. 그 다음에 오르지 못했던 종목들이 약보합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매를 하면서 정답이 없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매매할 때 단기 매매하실 때 대장이 안전합니다 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되는 날이 있고 안 되는 날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오히려 대장들이 많이 떨어진 날이다. 그래서 물론 제가 여기저기 채팅창을 보니까 나라 탓을 하신 분도 계시고 정부 탓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미국 시장을 탓하는 분도 계시는데, 그거는 자유죠. 왜냐면은 이 종교라는 것도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따로지만 믿으면 확실히 신적 안정은 되더라고요. 내가 이런 상황을 맞닥뜨렸는데 죽을 것 같은 거, 스트레스 너무 생겨. 근데 내가 왜 이런 장세가 나오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스트레스가 심한데, 이런 약세를 야기하는 원인들 두세 개를 붙여놓고
그게 맞든지 아니든지 붙여놓으면은 그나마 좀 마음의 위안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오늘 약세를 보여준 종목들이 만약에 재공략할 가치가 없는 종목들이라고 하면은 관심 종목에 지원하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종목들이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이고 박스권 하단부에서 이동평균선을 다지면서 재차 올라오는 모습들이 보여주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은 좀 단기적인 소나기에 지나지 않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너무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대응 전략은요. 제가 좀 섹터를 좀 한 5가지 갖고 왔습니다. 전력설비랑 전선도 사실 개장 직후에는 힘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11시 12분 정규장 개장 3시간 정도 넘어가면서 HD현대 일렉트릭 1차 VI 들어갔죠. 그 다음에 일진전기 대원전선 강해졌죠. 그 다음에 아직 외국인과 기관의 가수급상으로 순매도가 확인되는데 HD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 순매수로 전환되어 있고요. 대원전선이랑 일진전기도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면 대한전선이나 다른 보수적인 종목들도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나는 오늘 사서 오늘 수익 청산하는 게 좋고 나는 그런 매매를 할 수 있어요 라고 하신 분들 HD현대 일렉트릭이랑 대원전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게 어렵다라고 하신 분들은 뭐 광명전기나 뭐 대한전선처럼 그 뒤를 쫓을 수 있는 종목 보시는 게 좋다. 그 다음에 반도체랑 2차 전지는 옥석을 구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CXL이나 낸드플래시처럼 아직 좀 덜 올라왔고 그런 종목들 그 다음에 뭐 단기적인 변동성 원하신 분들은 H밴도 괜찮을 것 같아요. 2차 전지는 아예 대형주 좋아하시는 분들 대형주 위주 뭐 포스코 퓨처엠이나 뭐 에코프로 BM이나 뭐 코스모 신소재 이런 종목들 그 다음에 매매를 단기적으로 잘 하시는 분들은 뭐 대주전자재료나 전고체 쪽 이쪽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화장품이랑 미용 의료기기랑 음식용품은 뭐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박스권 하단부에서 외국인과 기관 수급 들어올 때 공략을 해보시는 게 안전할 것 같다. 그렇게 결론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화장품, 음식료 같은 경우는 지금 또 조정이 좀 나오고 있잖아요. 조금 더 기다렸다가 진입이 필요할까요? 네, 제가 이렇게 종목까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종목 수급까지 다 찍어보고 합격점을 일부 맞아서 제가 종목 명까지 구체적으로 언급을 드리는 건데 네. 안타깝게도 화장품이랑 음식료품이랑 미용 의료기기는 뭐 밑꼬리가 아직 잘 확인이 안 되고 뭐 업종 대비 고평가 매력도가 있다라는 리포트가 조금씩 나오는 것 같아요. 뭐 실리콘투나 이런 종목들. 근데 그런 종목들이 아직 우리가 수출입 동향을 보면은 뒤에서 완성차가 조금 줄었다는 이야기 할 거지만 화장품 아직 견조한 부분이고 미국 같은 경우도 국내 기업들을 끌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너무 염려할 필요 없다라고 판단되지만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오니까 잠시 접어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매수 관심 둘 만한 쪽에 대해서는 종목까지 수급을 다 체크하셔서 지금 전달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김진환 전문가님 의견 어떠실까요? 뭐 대형주 보시면 지금 뭐 제약바이오 빼고는 IT도 별로고 로봇도 별로고 2차 전지도 여전히 좀 힘이 없는 상황이고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난이도 정말로 어려운 것 같아요. 보면은 최근 들어서 뭐 다들 아실 겁니다. 지금 뭐 거래대금 6월 한 20일, 21일 정도 한 보셨습니까? 코스피 거래대금이 총 14조 나올 때 코스닥이 7조 나오더라고요. 저는 뭐 주식 한 10년 넘게 저는 한 것 같은데 이렇게 코스피 대비 코스닥 거래대금이 이렇게 절반 정도인 거 저는 처음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대형주의 좀 수급 쏠림이 좀 심화되어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회전율 같은 것들을 보더라도 지금 보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에 2014년 6월 16일 이후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1.16대, 1.39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보통 6월달 평균 수치가 1.69였습니다. 그래서 많이 좀 하회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저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오히려 대형주, 예, 특히 뭐 가격 비싼 종목들 같은 거 보시는 게 낫다. 뭐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 저는 계속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뭐 거래대금만 보셔도 지금 코스피를 지금 많이들 지금 매매하시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데이 트레이딩 같은 것도 감소세가 이제 많이 이제 몰라보게 커졌다고 합니다. 올해 1월 164억 9천만 주 기록했던 것이 지난달에 6월 달엔 125억 2천만 주까지 떨어졌습니다. 즉 뭐 코스닥 하면은 저희 뭐 단타 매매 성행하지 않습니까? 근데 단타까지도 1월 대비해서 이렇게 많이 떨어졌어요. 이런 부분 감안한다면 결국 스윙을 하시는 국내장 스윙 하시는 분들, 안정적으로 매매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단타 거래대금까지 떨어지고 있는데
코스피를 좀 보시는 게 좋아 보이고요. 그러면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1, 2월부터 밸류 프로그램 어떤 부분도 한몫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유럽 자금이 좀 많이 들어왔어요. 유럽 자금이 이제 밸류업 쪽으로 좀 많이 대형주 위주로 좀 많이 샀죠. 그리고 뭐 지난달까지 거래대금만 봐도 거의 뭐 순매수 상위들을 보더라도 SK하이닉스, 그다음에 삼성전자, 현대차를 집중적으로 샀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 거의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 거래대금 거의 순매수에서 거의 90%를 이 세 가지 종목에 집중을 하는 흐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근본적인 것은 결국에는 이게 최근에 수출 실적주 중심의 순환매 장세인데 2차 전지가 코스닥에서 그 코스닥 상위주를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이러한 종목들이 좀 가지 못하고 있어요. 예, 그런 부분이 좀 큰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코스닥 상장사들의 실적이 역시나 안 좋습니다. 예, 코스닥 상장 범위 올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지난해 동기 대비 4% 감소했습니다. 예, 그리고 2분기 이제 이후에도 전망이 별로 좋지 못해요. 이런 부분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익전망이 상향되는 종목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도 결국에는 아직까지는 우리 대형주를 보시는 것이 괜찮아 보이고요. 그리고 제가 시총 상위주 한번 보겠습니다. 시총 상위주 같은 경우에 코스피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1, 2위인데 이 종목들이 이제 코스피에 차지하는 비중이 30% 정도 돼요. 거의 크게 봤을 때. 그리고 이제 그 뒤에 현대차가 이제 4위인데 이런 시총 상위주들 보십시오. 이런 종목들은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버티고 있고요. 네, 그런 모습이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 뭐 시총 1위가 에코프로, BM, 그 다음에 3위가 에코프로, 그 다음에 이제 급락이 나왔던 HLB 같은 경우에 4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엔캠이 이제 5위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이제 10위 이제 이후로 이제 대주전자재료나 뭐 여러 가지 솔브레인 같은 그런 종목들이 좀 있는데, 그래서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시총 상위주들이 좀 좋지 못했다라는 점도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 제가 보니까 6월 달에 개인들이 많이 산 종목들이 보니까 순매수 대금이 1위가 엔캠입니다. 엔캠 1362억 매수했고요. 그리드 위즈 뭐 이런 좀 에코프로비엠은 또 918억 매수를 했고 LS 머티리얼 701억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6월 14일부터 7월 1일까지인데 개인 순매수 탑5에 벌써 지금 요 2차 전지만 지금 3 종목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개인들은 역시나 2차 전지를 좀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바닥권이라 좀 사는 그런 흐름인데 아시다시피 3분기, 2분기 실적도 좀 좋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 3분기 턴어라운드도 좀 부정적인 이야기가 좀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많이 작용하는 것 같아요. 저희 그렇지 않습니까? 개인이 많이 순매수가 들어오면 그런 것보다 외인이나 기관 순매수 들어오는 게 아무래도 좀 퍼포먼스적인 부분에 좋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특히나 이제 어느 정도 코스피 대형주 하시는 분들께서도 이제 금투세 관련해서 또 어떤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내년부터 어떤 시행 이슈가 있는데 관련해서 미국 주식으로도 많이 좀 옮겨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엔비디아는 뭐 5천억 순매수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서학개미가. 이런 부분들 뭐 여러 가지. 그래서 뭐 실적 시즌 도래하는데 실적이 좀 2분기에 좋지 않아. 그 다음에 금투세 어떤 이슈도 있어. 그리고 이제 코스닥 평균 거래 대금도 떨어지고 있고 개인이 또 매수하는 섹터는 또 2차 전지인데 2차 전지 섹터가 또 2분기 실적이 좀 좋지 않아. 여러 가지 그러한 부정적인 어떤 이슈들이 좀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얘기 드립니다. 실적이 좀 개선되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뭐 저희 종목에 대해 잘 모르셔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아시지 않습니까? 요즘 이런 종목들 오히려 오늘 같은 날 좋지 않은 날 하락 나오는 날, 요런 날 오히려 사시는 거, 그러니까 반도체 대형주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코스피 대형주, 우량주, 2분기 실적 기대 종목들, 뭐 지주사 같은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뒤에 언급 드리겠지만 금융사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밸류업 관련해서 이런 종목들도 지속적으로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코스닥 총선 이후에 거래대금 감소 눈에 띄는 모습이었는데요. 금투세 이슈 그리고 또 자본 이민, 주식 이민 가속화, 여기 실적 전망 코스피 대비해서 부진하다는 점, 코스닥의 하락 요인 되고 있다고 분석해 주셨는데요. 대응 전략 한마디만 해주신다면 어떻게 말씀 주시겠어요? 뭐 진짜 어려워요. 정말 뭐 저도 뭐 전문가인데 진짜 오늘 같은 날 정말 어렵거든요. 어려운 장세인데 결국에는 숫자로 갑니다. 오늘 지금 그래서 제가 보는 종목들 뭐 다 언급드리긴 좀 그런데 급락 나왔다가 지금 반등하고 있거든요. 지금 좀
크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오늘 미국장 국채금리 지금 4.50 거의 찍고 4.40대로 급등했지 않습니까? 이게 트럼프의 어떤 집권 어떤 이슈가 좀 있습니다. 요거 어떻게 보면 국채금리의 어떤 상승의 어떤 이슈가 뒤에 말씀드릴게요. 길어지니까. 관련해서 요런 것들이 또 오늘 이제 선물 매도세로 지수가 좀 하락을 하는데 오히려 이런 날 기술주 특히 이제 2분기 실적 기대가 되는 종목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뭐 상승이 기대가 되니까 예, 요런 대형주, 기술주 아직 안 죽었기 때문에 요런 종목 보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응법은 유가증권 시장의 IT주로 나왔는데요. 두 번째 주제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손바뀜 끝난 밸류업주. 하반기에 이번 첫 주 오늘장의 밸류업주의 강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발언도 한 가지 있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어제 밸류업 세제 지원 대책에 대해서 곧 발표하겠다 이런 이슈가 나오기도 했었고요. 10년물 국채 수익률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수급적으로 정책적으로 계속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손 팀장님? 아, 큰일이네. 오늘 손 팀장의 안티가 엄청 생길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시청자분 참 좋아하는데 뭐냐면 저는 그래요. 저는 제가 시장을 좌지우지할 수 없기 때문에 전 대응해 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항상 이제 뭐 개입사분들이나 다른 분들과 이야기를 해보면은 역지사지 관점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잘 이해를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비유를 해보면 이제 딱 말문이 막히시죠, 그분이.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시장이 안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외국인이 올해 상반기 국내 시장을 23조를 샀다는 걸 아실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왜 이렇게 불안한 나라를 살까요? 모르죠. 근데 그분들이 뭘 샀냐면 반도체랑 금융이랑 운수장비 샀습니다. 가장 안정적으로 수익 날 수 있는 섹터만 산 거예요. 뭐 중소형주 왜 안 사냐 물어보면은 나는 안전한 거 사겠다는데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딱 반대가 되는 게 우리나라 개인 투자분들은 현대차랑 삼성전자에서 쫓기신 분들이 뭐 종목 구분할 수 있는 스킬이 있으시면 약간 부품주로 갈 수 있겠지만 미국으로 가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뭐 미국뿐만 아니라 뭐 중국 자본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통상적인 외국인 자본들은 이제 국내 시장으로 들어가지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완성차 금융주만 사고 있어요. 역지사지로 그들도 국내 시장으로 이제 환차손 입을 리스크를 안고 들어왔으면은 안정적인 종목을 사는 거예요. 우리도 미국 시장에서 안정적인 M7만 사듯이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내가 수익을 갖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어차피 저랑 전문가들도 반년 동안 뭐 현대차든 삼성전자든 SK하이닉스든 금융주든 거의 5번, 10번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종목을 사신 분들은 오늘 좀 스트레스 받는 날이지만 그냥 한 수 배운다라고 여유롭게 볼 수도 있고 초조하신 분들은 내가 올해 상반기에 어떻게 매매를 했는지를 보고서 올해 하반기는 투자 전략을 바꾸던지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관련 보면은 저는 저 PBR 항상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맹신까지는 안 하고 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가 그 공산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나라한테 이렇게 멱살 잡고 너 이렇게 해라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밸류업을 뭐 순위를 매겨가지고 아래 기업들한테 비난을 하겠지만 강제로 뭘 할 수는 없죠. 법제화도 일부 규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일부 규정을 한다고 하니까 지금 기업들이 뭐 하고 있죠? 자사주 매입해가지고 유동성 줄여가지고 자진상장 배제하고 있잖아요. 이 정도까지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내용도 저는 긍정적으로 봐요. 이 주주하는 저 PBR을 적극적으로 행동 안 하는 기업은 법인세나 이런 페널티를 준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주겠네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과연 될까요? 왜냐면은 이게 법도 차근차근 바꿔야 되는데 이걸 법을 허들을 한 번에 크게 바꿨을 때는 반발이 좀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결국 이러한 정책은 통과가 되면 단기 차익이고 통과가 안 되면 단기 악재로 작용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저 PBR이 안전하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고 하더라도 손 팀장이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니까 사야겠네? 라고 하시더라도 샀을 때 이걸 사가지고 뭐 2025년, 2026년까지 쭉 끌고 가는 게 아니고 이거를 분기 단위로, 반기 단위로 영악하게 매매하시는 게 좋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저는 밸류업 투자 전략은 한 5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어떤
어떤 종목 사도 된다. 저 PBR 관련 종목이다라고 분류된 종목을 어떤 걸 사도 되는데 하나는 명심하셔야 돼요. 마이너스 5% 이상으로 벗어나시면 안 된다. 왜냐면은 내가 사가지고 마이너스 5% 안으로만 유지를 해놓으면은 배당주죠. 자사주 소각하면은 나의 지분가치 올라갈 거죠. 그것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 탑픽은 금융주 쪽에서는 우리금융지주, 그 다음에 완성차 쪽에서는 뭐 현대차랑 기아는 제외하고 성우하이텍, 그 다음에 보험주 중에서 하나생명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금융주는 KB금융이 탑픽이죠. 근데 저는 보통 단기 재료 소멸된 거랑 바닥 대비 너무 올라온 종목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전문가 탑픽 KB금융 아니시죠? 우리금융이 별로 안 올랐어요. 은행주 네. 중에서 진짜 안 오른 종목. 네, 그래가지고 네.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KB금융이 배당을 많이 준다 그랬잖아요. 네. 주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배당 수익률이 3.6%입니다. 그래서 우리금융이랑 신한지주는 배당 수익률이 5%가 넘어요, 아직도. 그래서 이제 우리금융 지주 같은 경우는 3분기에 주주환원 정책 발표한다고 했으니까 네. 그 반사 수익을 입을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 부품주가 오늘 다 비슷하게 움직여요. H7반도, SL, 서현이와 성화이텍 다 저평가만 또 갖고 있는데 외국인 수매도 다 나옵니다. 그럼 거기서 상대적으로 덜 올라왔고 저평가면 또 가장 높은 종목을 권해드려야겠죠. 그 종목이 성화이텍이다 보고 있고, 보험주 중에서는 뭐 단기적인 변동성 잘 매매하신 분은 뭐 DB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동양생명 괜찮습니다. 근데 이 종목들의 특징은 단기 모멘텀이 노출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노출이 안 된 종목들 중에서 외국인과 기관 수급 좋고 기술적 위치 괜찮고 저 PBR 모멘텀 갖고 있는 종목은 하나생명으로 보인다. 그렇게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종합적으로 중립적이되 긍정적인 관점 주셨고요. 5%의 리스크 관리 잘 지킨다면 대응 가능하다라는 의견이셨는데요. 김진환 전문가님은요? 네, 뭐 손팀장님께서 뭐 다 얘기해 주셔가지고 뭐 길게 얘기는 좀 안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뭐 밸류업 관련해서 저도 우리 손 팀장님하고 같이 얘기를 많이 좀 했었는데 3분기, 4분기까지 계속해서 이슈가 일정이 있다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밸류업 관련해서. 그리고 이제 영국 자금 등 지금 유럽 자금이 좀 많이 들어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밸류업 관련해서. 그래서 빠져나간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밸류업 관련해서 당연히 가장 주주 친화적인 어떤 정책을 펼칠 수 있는 EPS도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돈을 잘 버는 그런 회사들, 결론적으로 그 회사들이 그 은행주라고 얘기했습니다. 금융주. 그래서 뭐 오늘 지금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 리포터도 나왔어요. 나왔는데 지금 뭐 신고가입니다.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은행주들 같은 경우에 아까 우리금융지주 이야기도 나왔는데 3분기 이후 또 주주 친화 정책 어떤 발표 이슈도 있고 분기 배당 이슈도 있어서 뭐 이제 뭐 분기 배당 어떤 결산은 끝났습니다만 계속해서 배당도 좀 잘 주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도 크고요. 그리고 이제 뭐 저희 고금리 수혜 섹터 아니겠습니까? 근데 고금리 관련해서는 지금 뭐 아무리 이제 연준이 금리 인하를 9월, 12월 이제 두 차례 한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뭐 8월까지는 고금리 유지입니다. 예대 마진차 관련해서 은행주들도 계속 괜찮습니다. 거기에다 오늘 지금 보험사 가는 거 아시죠? 뭐 생명사, 생명보험 이런 것들, 동양생명 같은 경우에 우리금융지주에 대한 어떤 그 금융에서의 어떤 그 인수권 관련해서 오늘 급등이 좀 나오는 모습인데 보험사들도 괜찮습니다. 뭐 코리안리 같은 것들도 지속적으로 우상해야 할 것 같고, 메리츠 금융지주 뭐 저희 뭐 밸류업 관련의 대장주 아니었습니까? 이런 종목에 삼성물산까지도 최근에 흐름이 좋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외국인이 삼성이라는 그 브랜드를 좀 사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 우리 삼성화재 많이 잘 갔지 않습니까? 삼성화재, 삼성생명 다 좋습니다. 예, 뭐 생보사, 손해보험사, 은행 지주사 전부 다 좋고요. JB금융지주, BNK금융지주 이러한 지주사들도 모두 좋습니다. 여기에 한국금융지주와 같은 증권사들도 전 다 좋게 봐요. 그래서 밸류업 이슈는 4분기까지, 그리고 이제 지금 윤석열 정권의 어떤 그 밸류업 프로그램 추진 이슈 어떤 그 의지가 확고합니다. 그래서 이익도 증가하고 있고 뭐 저희가 뭐 안 볼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쪽 섹터 계속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동차 관련해서 오늘 좀 현대차랑 기아가 드디어 이제 좀 하락이 나옵니다. 예, 어제부터 좀 하락이 좀 나오는 모습인데, 현대차 IPO 관련해 어떤 이슈가 좀 컸던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이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월 초에 보통 그 판매 지표가 나옵니다. 어떤 미국이나 유럽의 판매 지표가 나왔는데, 괜찮습니다.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어떤 실적 기대감이 있는데, 지금 이제 3분기에 들어서면서 조금 펀드들이나 여러 가지 이제 운용사들 같은 경우에
조금 고점에 있는 거는 매도하는 그런 흐름이 어제부터 좀 감지가 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에 특히 뭐 최근에 SL인, 화신, 이런 뭐 서현이와 같은 자동차 대표 섹터 아니겠습니까? 부품주들도 최근에 올라왔는데 오히려 이제는 다시는 만약에 이제 반등을 한다 하면 우량한 현대차와 기아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PBR 관련해서 아직 PBR이 1도 미치지 못하거든요. 이 두 회사가. 그래서 아직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만약에 보신다면 밸류업 쪽 보신다면 저는 금융사들 좋다라고 봐요. 예, 그래서 뭐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뭐 BNK 금융지주나 JB금융지주 같은 그런 종목들도 괜찮고요. 신한지주 같은 경우도 지금 뭐 거의 전고점 거의 근처에 왔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매매를 원하신다면 금융주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신한지주까지 포함이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BNK, JB금융지주, 또 신한금융지주까지 포함해서 금융주 역시 좋고 그리고 PBR 관점에서 여전히 또 낮은 현대차, 그룹주도 역시 좋다라는 관점 제시해 주셨고요. 목표가는 뭐 연말까지 보유로 마무리를 해볼까요? 아니면은 뭐 PBR 1배까지 보유? 뭐 좋은 지적이신데요. 네. 저는 뭐 중기 우상향 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아무래도 연준이 이제 금리 인하를 못해도 한 9월 정도로 보는 시각이 좀 우세합니다. 네. 뭐 지금 뭐 연준의 여러 이제 매파 의원들이 안 한다, 뭐 1회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 결국에는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저는 생각이 돼서 그때는 어떻게 보면 그때부터는 조금 저희 줄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한 8월 말 정도까지 우선은 보시면 어떨까 하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그러니까 오늘 지금 저희 지수 급락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리려고 제가 빼먹었는데 지금 트럼프 수혜로 어떻게 보면 국채금리가 오르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 이제 이민자들을 막아서 그 저임금의 그런 노동자들 쓸 수 없게 되니까 임금이 인상할 수 있다. 예, 뭐 이런 어떤 이슈와 그 다음에 이제 뭐 바이든이 돼도 마찬가지인데 트럼프가 돼도 이제 국채를 이제 찍어내야 된다. 어떤 이런 이슈. 이렇게 되면 이제 국채금리가 오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이슈들. 그 다음에 이제 보호무역주의가 좀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그래서 이제 관세 부과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트럼프 관련으로 해서 지금 국채금리가 오르는 거예요. 지금 미국 국채금리가.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오늘 조금 지수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다가서는데 아시다시피 아무리 뭐 트럼프가 강하다고 해도 트럼프 바이든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저희 항상 우리 정치 테마도 그랬지 않습니까? 누가 될까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오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국채금리, 미국의 국채금리 어떤 상승에 따른 오늘 하락이 좀 저도 좀 거슬리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뭐 어떻게 경제적인 부분이나 어떤 이런 요소가 아니라 어떤 정치적인 어떤 요소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해소되면 그러면 기술주 같은 것도 반등이 다시 나올 수 있으니까 하락이 오히려 매수 기회로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전략 여기까지 들을게요.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슈 딥다이브였습니다. 이어서 거인의 시선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오후장 전략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화요일 거인의 시선 김영일 전문가입니다.